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이나 근래에 컴퓨터를 구매하신 분,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분 모두 컴퓨터의 느린 속도나 잦은 멈춤 현상으로 답답하신 분들은 본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현재 쓰시는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최적화를 통해 답답함을 해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제어판은 이 시작 버튼 누른 상태에서 그냥 제어판이라고 치시기만 하면 나오죠. 자, 제어판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하드웨어 및 소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원 옵션이라고 있어요. 전원 옵션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몇 가지가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에 최대 성능이라든지 고성능 이런 메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메뉴가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저같이 3개 정도만 나오는 분도 있고 하나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윈도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숨겨진 그 기능들을 전부 꺼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줄여 주시고요. 다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죠. 자, 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시는데 그냥 실행하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 자세히로 들어가신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돼요. 관리자 권한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에 제가 알려드리는 코드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코드는 본 영상 아래에 설명란에 전부 올려놨어요. 여러분이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고성능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커서를 찍으시고요. 지금 제가 입력한 이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고성능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좀 전에 본 전원 옵션 들어가셔서 뒤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자, 어때요? 안 보이던 게 하나 나왔죠? 성능에 중점을 두는 대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될 수 있다고 하죠. 데스크탑 컴퓨터일 경우에는 전기를 조금 더 소비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 많이 느려지거나 하면 이 고성능의 체크를 하시면 훨씬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노트북을 하시는 분은 전원이 조금 빨리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어댑터 연결해서 쓰시면 좀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고 성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커서 두고요. 제가 지금 금방 입력한 이 코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뒤쪽에 최고의 성능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똑같이 전원 옵션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오지 않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전원 옵션 들어오시게 되면 이번에는 최고의 성능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주는 거예요. 이 옵션을 바꿈으로써 어느 정도의 향상을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작업 표시줄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윈도우 시스템 들어가신 다음에 작업 관리자 들어가세요. 자, 지금 여기서 성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CPU 선택을 하시면 CPU의 지금 성능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속도가 이렇게 보여요. 4.16GHz죠. 지금 균형 조정 상태예요. 자, 여기서 일단 절전 상태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속도가 어때요? 갑자기 확 떨어지죠? 자, 1.86입니다. 자, 그 다음 균형 조정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균형 조정은 에너지 소비와 성능 사이의 균형을 얘가 알아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최고 성능을 올려볼게요. 자, 작업을 별로 하지 않을 때는 이걸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절전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이걸 이용을 하시면 속도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연식이 좀 오래된 컴퓨터일 경우에는 이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속도가 좀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걸 이용을 해보시면 속도에서 많은 체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전원 관리 옵션만 잘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이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보통 때는 균형 조정을 놓으셨다가 좀 작업량이 많아지거나 복잡한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 사용량이 많아졌을 때는 최고 성능 또는 고성능에 두시면 좀 더 컴퓨터의 능력을 최대한 뽑아서 이용을 하시게 되겠고요.
보통 평상시 이용하실 때는 그냥 균형 조정을 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 전원 관리 옵션은 많이 활용을 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 관리자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작업 관리자 아까는 어떻게 들어갔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윈도우 시스템에서 들어갔죠? 이 작업 관리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우측 버튼 클릭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 관리자 있죠? 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시작 프로그램에서 필요 없고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것들을 미리 제어를 함으로써 컴퓨터를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빙 월페이퍼라고 있죠. 자, 이거는 MS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건데, 자, 이 배경화면 월페이퍼를 지정을 하는 게 필요 없으면 이게 구태여 켜질 필요가 없죠. 자, 지금 시작 시 영향을 보면 높음으로 돼 있죠. 자, 이러면 부팅할 때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자원을 잡아먹게 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사용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가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죠. 자, 그 다음 코타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영미권에서 음성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우리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사용 안 함으로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HNC 업데이트 트레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한글과 컴퓨터 HWP에서 자동 업데이트 실행을 해주는 건데, 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높음이에요. 자,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니까 실행할 때 이게 실행될 필요는 없죠. 자, 이것도 선택을 하시고 사용 안 함으로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이튠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사용 안 함.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도 꺼놨어요. 자, 이것도 이용할 때 실행을 하면 되지 부팅할 때 자동 실행을 해놓게 되면 부팅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이런 것도 전부 꺼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원드라이브 사용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원드라이브를 사용 안 하시는 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 안 함으로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스카이프는 뭐죠? 이거는 위성통신 하는 거죠. 이것도 필요 없어요. 꺼주세요. 자, 그 다음 이 금융권에 들어간다거나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깔리는 보안 프로그램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필요 없어요. 위즈베라, 베라포트 이런 것들은 금융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자동 실행이 또 되는 거니까 처음부터 켜질 필요가 없죠. 이런 것도 전부 사용 안 함으로 꺼두시면 부팅되는 시간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시큐리티 이런 건 뭐예요? 윈도우 보안 프로그램이죠. 이런 거는 놔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매직라인 드림 시큐리티 이것도 전부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금융권에서 이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이죠. 이것도 은행권이나 관공서 접속하실 때만 실행이 되면 되니까 이것도 사용 안 함 주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것들을 꺼두시면 여러분이 윈도우를 시작하실 때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부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꺼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도 모르게 컴퓨터의 배경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상단 여기 탭에서 프로세스 눌러주세요.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위쪽에는 앱이라고 나오고요.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나오죠. 지금 103개의 프로세스가 여러분들 모르게 컴퓨터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앱을 종료해버리면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게 종료되니까 안 되겠죠. 자, 이 아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종료를 시켜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어도비 인스톨러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설치하는 건데 지금 설치하는 게 없어요. 그럼 꺼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월페이퍼라고 나오죠. 빙 월페이퍼. 자, 이것도 안 쓰니까 작업 끝내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고 내가 쓰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루브 음악이라고 있죠. 자, 여러분이 지금 음악을 안 듣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도 전부 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자, 한글 업데이터예요. 예, 이런 것도 전부 꺼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튠 이런 것도 안 씁니다. 꺼줍니다. 자, 이런 금융권에 관련된 것도 전부 종료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스카이프는 지금 CPU를 0.7%, 6%나 쓰고 있네요.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종료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료시키면 컴퓨터가 정말 빨라져요.
자, 검색, 메일, 사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쓰지 않고 있어요. 자, 이거 전부 끝냅니다. 자, 메일도 지금 쓰지 않으면 전부 끝내는 거죠. 사진도 전부 끝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를 시켜줌으로써 훨씬 빠르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쓸데없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위즈베라 뭐 이런 것도 꺼버립니다. 자, 그래서 배경에서 돌아가는 걸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윈도우 프로세스죠. 이거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끄면 안 되겠죠. 자, 하지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으면 다 꺼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터치 키보드 필기 패널 있죠. 여러분이 지금 터치 키보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있죠? 그럼 끝내주는 겁니다. 이것도 작업 끝내기 해주시고 영화 TV 작업 끝내기 이런 식으로 종료를 시켜주시면 훨씬 빠르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탕화면에 폴더나 파일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이 로딩이 되기 때문에 부팅 속도도 느려지고요. 여러분 메모리를 차지하는 공간도 많아지게 됩니다. 절대 이 바탕화면에 많이 꺼내 놓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부득이하게 꺼내 놓으셔야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폴더 안에 넣도록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파일 자체를 꺼내 놓으면 이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에는 되도록이면 꺼내 놓지 마시고 D 드라이브 같은데 옮겨 두시든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SSD를 쓰시는 분도 있고 하드디스크를 쓰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하드디스크는 SSD로 바꿔주시면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체험하실 수 있겠죠. 자, SSD를 쓰신다고 해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SSD도 최적화를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도 많이 늘어나게 돼요. 자, SSD 최적화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SD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회사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모델명을 치고 검색을 하시면 그런 관리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 SSD를 이용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com 들어옵니다. 자, 들어오셔서 여기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러분 SSD 모델명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저는 970 EVO M.2 SSD예요. 자, 그 다음 검색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제품이 나오게 돼요.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다운로드와 매뉴얼 이렇게 나오죠. 자, 500기가짜리니까 이거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시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툴들이 쭉 나오는데요.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매지션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신 다음에 최적화만 시켜주셔도 SSD 수명도 늘릴 수 있고요. 훨씬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SSD 제조업체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제조업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SSD 모델명 그대로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하드웨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SSD 모델을 컴퓨터를 전부 뜯어서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미리 다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사양들은 메모장 같은 데 적어서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드라이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잇이나 이런 데 쓰셔서 꼭 컴퓨터 옆에 붙여 놓도록 하세요. 자, 혹시 모르시겠으면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설정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시스템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 보시면 정보라고 있죠. 정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장치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드웨어를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삼성 SSD 970 EVO 500GB 이렇게 있네요. 이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지금 정보로 들어와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장치 관리자 아래 보시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시스템 속성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성능에 보시면 시각 효과, 프로세서 일정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시각 효과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이용을 하실 때 폴더를 연다든지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탭을 잡고 움직인다든지 할 때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는 것들을 최적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최적 모양으로 조정할지 최적 성능으로 조정할지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컴퓨터에 가장 적합한 최적 성능으로 조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 상황에 맞춰서 폴더를 연다든지 파일을 연다든지 뭐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여주게 되겠죠. 좀 노후된 컴퓨터일 경우에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아예 없애줄 수도 있고요. 속도가 좀 빠를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좀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내 컴퓨터의 가장 좋은 설정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어느 정도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 컴퓨터는 좀 오래됐다, 예전에 구매했다 할 경우에는 최적 성능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꺼지게 되죠. 그러면 정말 빠릿빠릿하게 나온다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빨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설정하셨으면 적용 버튼은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은 임시 파일 삭제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뭐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면 임시 파일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과자를 드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깨끗하게 먹어도 식탁 위에 그런 찌꺼기들이 약간씩은 남아있죠. 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컴퓨터를 훨씬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자,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또 시스템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저장소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처음 위에 있는 게 저장소 센스라는 게 있죠. 자, 저장소 센스는 임시 파일, 휴지통의 컨텐츠 등과 같이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제거해서 공간 자동 확보한다고 하죠. 자, 저는 켜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켜있지 않은 분들도 아래쪽에 저장소 센스 구성 및 지금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저장소 센스를 키면 느려지거나 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매일, 매주, 매월이 있는데 이걸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로 설정을 해놓고 키면 저장소 공간이 부족할 때만 실행이 되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임시 파일이라고 있죠. 자,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시 파일 삭제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체크 표시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기간 이상 휴지통에 있는 파일 삭제, 다음 기간 이상 열어보지 않는 내 다운로드 폴더 파일 삭제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해놓은 파일을 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혹시나 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안함으로 하시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1일, 14일, 30일, 60일 나오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 30일을 선택하시면 30일 이상 열어보지 않은 것은 삭제해 주는 거죠. 근데 다운로드해서 30일 이상 열어보지 않으면 뭐 거의 안 본다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신 다음에 정리 시작을 해버리면 이런 임시 파일들을 싹 다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최적화하고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